지난 1일 베트남 다낭행 여객기의 지연 출발로 220명이 여행을 망치는 등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항공사가 보상금 7만 원을 제시하면서 피해 승객들이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광주 북구의 일부 주민들이 전투기 소음 피해에도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이 같은 호소에도 북구청이 나몰라라 하면서 비판을 사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상임위원장 후보인 3선 의원들을 제외하고 상임위 배정을 마쳤습니다. 이제 남은 건 상임위원장 자리인데 최대 2곳을 전남 의원이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제강점기 일본이 남태평양 마셜제대로 끌고 간 강제징용자 중 전남 출신이 800명을 넘었고 그중 214명이 희생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진상규명을 위해 정부 차원의 적극 대응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지난 1일 무안에서 베트남 다낭으로 가려던 비에젯 항공 여객기의 출발이 하루 반이 미뤄지면서 승객 전원이 항공편을 취소하는 등 큰 피해를 봤습니다. 그런데 비에젯 항공 측이 보상금으로 7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혀 여행을 망친 탑승객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조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베트남 다낭으로 가려던 여객기의 이륙이 31시간 지연되면서 221명의 승객 모두 항공편을 취소했습니다. 그런데 비에젯 항공 측은 여행사를 통해 피해 보상금 7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마저도 식사를 제공받은 승객들은 1만 원을 빼고 지급하겠다고 공지했습니다. 정말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이틀간 그 공항에서 보낸 시간이며 왕복한 시간이며 정신적으로도 되게 피해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베트남 현지 호텔과 골프장으로부터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한 승객도 비에젯 항공의 제안이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보통 한 370, 80 정도가 경비로 나갔었는데 그것을 환불을 전혀 받지를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달랑 1인당 7만 원씩 적인다니까 참. 관광객을 모은 일부 여행사들은 승객 1인당 10만 원의 위로금을 추가로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부 여행사는 위로금조차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패키지 여행 상품으로 가시는 분들은 그 상품을 진행을 못하셨잖아요. 거기에 저희가 10만 원을 더 추가로 보상해드립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보면 대체편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항공사는 운임료 환급은 물론 별도로 600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에젯 항공은 외국 항공사여서 법적 강제성은 없습니다. 승객들은 피해 구제를 위해 단체 행동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비에젯 항공은 현재까지 직접적인 사과나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비에젯 항공의 잦은 지연과 결항, 보상 거부 등 배짱 영업에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5월 이용주의보를 내렸습니다. KBC 조경원입니다. 여수 산단 내 철강 원료업체에서 화학물질이 유출돼 작업자 20여 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오늘 아침 6시쯤 전남 여수시 화치동의 여수 국가산단 내 한 철강 원료업체에서 유해 화학물질인 이산화황이 유출돼 22명이 병원으로 옮겨졌고 1명이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인근 지역에 재난 문자가 발송되면서 작업자와 주민 등 1,850명이 대피했으며 소방당국은 배관 교체 작업 중 화학물질이 유출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토요일이 내일은 광주 전남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모레까지 전남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 20에서 60mm, 광주와 전남 그 밖의 지역에는 10에서 40mm로 예보됐고 비는 일요일 새벽부터는 그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광주 19도, 진도 18도 등 17도에서 20도, 낮 최고 기온은 나주 24도, 여수 21도 등 21도에서 25도의 분포로 예보됐습니다. 2020년 군 소음 보상법이 시행된 이후 보상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많은데요. 지자체가 군 소음 피해 보상 지원에 사실상 손을 놓으면서 피해 주민들의 답답함만 커지고 있습니다. 임경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전투기 선회 구간에 위치해 있어 전투기 소음에 신경이 곤두서기 일쑤입니다. 특히 훈련 기간이면 마음 놓고 창문도 열지 못합니다. 위로 사가 한번 돌아갈 때 되면 그냥 기가 좀 따가울 정도로
아주 굉장히 크거든요. 전혀 다른 것은 들을 수도 없는 거고, 뭐 자다가 깨는 것은 물론이고, 그 어린애들 놀다가도 그 딱 쏘면 깜짝 놀래가지고 그냥 울고. 인근의 다른 아파트도 사정은 마찬가지. 훈련하는 전투기의 소음에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문제는 군공항 이전을 기약 없이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저희가 입주한 지 4년이 넘었습니다. 이전하는 줄 알고 그래도 이제 참고 지냈었는데 앞으로 10년 이상 걸릴 것 같아가지고 더 이제 입주민들이 좀 스트레스가 심해진 것 같습니다. 전투기 소음으로 실생활에 큰 지장을 받고 있지만 보상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2020년 국방부의 1차 소음 영향도 조사 당시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입니다. 북구청에 피해를 호소해도 공군에 문의를 해야 한다거나 비행 훈련 일정을 안내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주민들의 소음 피해에 지자체가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특정 지점을 되도록이면 여러 군데에서 측정이 되도록 고정식으로 되도록 그렇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5년에 한 번 이뤄지는 소음 측정을 앞둔 만큼 고통받는 주민들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지자체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C 임경섭입니다. 금속노조는 HD 현대사모가 하청업체에서 발생한 노조 간부에 대한 표적 해고 철회에 나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전국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는 전라남도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HD 현대사모의 하청업체가 사내 구조조정을 하면서 금속노조 전남조선 하청지회 지회장과 부회장 등 2명을 표적 해고했다며 HD 현대사모가 나서 표적 해고를 철회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HD 현대사모 측은 근로자 채용은 사업주의 권한이어서 원청사에서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1,300억이 22대 국회 원구성을 놓고 여야가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민주당은 상임위원장 후보인 3선 의원들을 제외하고 상임위 배정을 마쳤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상임위원장 배분인데 최대 2곳을 전남 의원이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광주 전남 18명의 의원 가운데 상임위 배정이 안 된 의원은 서삼석, 신정훈 두 의원입니다. 3선의 두 의원은 당의 중진으로 상임위원장 후보군입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등 농어업 관련 법안을 꾸준히 챙겨온 서삼석 의원은 농해수 위원장이 유력합니다. 서 의원은 20대 국회부터 농해수 위원으로 활동해 전문성도 갖추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곧바로 성과를 낼 수 있는 역량을 중심으로 상임위원장을 배분하겠다고 밝힌 만큼 가장 적임자로 꼽힙니다. 신정훈 의원은 나주 한정공대 정상화와 전남의 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해 산자위원장을 노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산자위와 기재위, 정무위 등을 국민의힘에 양보할 수 있다는 점이 걸림돌이지만 18개 상임위를 다 가져올 경우 신 의원의 산자위원장도 유력합니다. 다만 지금으로서는 여야 협상이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어 어느 상임위를 민주당 몫으로 가져올지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이 변수입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합의가 될 때까지 무한하게 미룰 것이 아니라 헌법과 국회법 그리고 국민의 뜻에 따라서 다수결 원리로 원 구성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18명 가운데 11명이 초선으로 정치력 부재 논란이 있는 광주 전남 의원들이 필요한 최소한의 상임위원장 자리라도 지켜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조우섭 전 의원이 우원식 국회의장의 비서실장으로 임명됐습니다. 21대 국회에서 광주 북구갑 지역구에 당선돼 국토위원과 당 대변인 등을 맡았던 조우섭 의원이 오늘 임명장을 받고 의장의 비서실장으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조 신임 비서실장은 우 의장을 잘 보좌해 국회가 민생 회복과 미래 비전이 공론화되는 소통과 화합의 창구가 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보석으로 석방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정치검찰의 해체를 주장했습니다. 송 대표는 오늘 광주지검 앞에서 열린 검찰 탄압 규탄 국민행동에 참가해
우리나라 검찰은 피의자에게 유리한 사실을 감추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며 공익의 대표자라고 할 수 없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어 검찰의 폭주를 막기 위해 21대 국회가 이른바 검수완박법을 통과시켰지만 윤석열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해 상위법을 껍데기로 만들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일제강점기 태평양 전쟁을 위해 일본은 수많은 조선인들을 강제징용했습니다. 남태평양 마셜 제도도 그중 한 곳인데요. 전남 출신 800여 명이 끌려갔고 200여 명이 숨진 것으로 일본인 학자에 의해 밝혀졌습니다.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평양 전쟁이 한창이던 1942년 남태평양 마셜 제도로 강제징용된 전남 출신은 800여 명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이곳에서 숨진 218명 중 214명이 전남에 연고를 둔 것으로 처음 확인됐고 희생자의 이름과 주소 등을 지역별로 나눠 공개됐습니다. 시민단체와 함께 기자간담회를 가진 일제 강제징용 연구자인 일본인 다케우치 야스토가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明らかにしたいと思います。抵抗者としての名誉の回復が必要だと思います。そして本当の意味での追悼や記念、歴史の継承が必要だと思います。 전쟁이 막바지로 치닫던 1945년 전남 출신 55명이 학살당한 사실도 재조명됐습니다. 징용 피해자들은 미군의 공격으로 식량 보급이 막히자 인육을 고래고기로 속여 먹인 일본군에 저항했는데 돌아온 건 사륙이었습니다. 사회적 의제, 지역적 의제가 된지는 사실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본의 어떤 법적 책임, 역사적 책임도 아무것도 지금까지 없는 상황이거든요. 마셜 제도에서 일본이 저지른 전쟁 범죄의 단초가 드러난 만큼 진상규명을 위해 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BC 신대입니다. 국가 중요 무형유산인 영광 법성포 단오제가 오늘 기념식을 시작으로 나흘간 펼쳐집니다. 바람 따라 풍류 따라라는 주제로 개막하는 이번 법성포 단오제는 휴일인 내일 오전 9시부터 용왕제와 선유놀이, 당산제 등 다양한 전통 행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매년 음력 5월 5일 단오에 개최되는 영광 법성포 단오제는 농민들이 모내기를 마치고 놀이를 즐기거나 창포물에 머리를 감는 500년 전통의 축제입니다. 2024 충장 라운페스타가 오늘부터 내일까지 광주 충장로 일대에서 열립니다. 올해 라운페스타는 다달이 달달한 즐거움을 주제로 기성세대에게는 추억을 선사하고 MZ세대는 최신 트렌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채워집니다. 특히 이번 축제에서는 상권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충장로 상인들이 직접 기획 과정과 운영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프로그램을 구성했습니다. 호남대학교가 졸업을 앞둔 중국과 베트남 등 외국인 유학생 944명에 대한 환송식을 열었습니다. 호남대는 오늘 박상철 총장과 교수진, 졸업 예정자 등 1,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환송식을 열고 유학생 회장단 4명에게 공로상을 수여하고 한국어 능력시험 성적 우수상과 근로장학상 등을 각각 시상했습니다. 호남대는 지난 2002년부터 현재까지 모두 6,272명의 외국인 유학생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경찰이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남도회의 업무상 횡령 의혹을 밝히기 위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목포경찰서는 오늘 공금 횡령 의혹을 받는 건설협회 전남도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도회가 운영비 등 공금을 부정하게 사용했다는 제보를 토대로 영장을 받아 회계 자료를 압수했고 보강 수사를 통해 관련 의혹을 밝힐 계획입니다. 자신에게 험담했다는 이유로 지인을 불러내 흉기를 휘두른 4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오늘 자정 광주 남구의 한 음식점 앞에서 지인인 4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왜 자신을 험담했냐며 B씨를 불러내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